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경제가 망하고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또 취업이 안 돼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은 취업 이전, 취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소득 불평등을 취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고, 또 소득 불평등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의 미친 부동산 정책입니다. 차라리 이놈이 부동산 장관을, 국토부 장관을 김부선 시켜라.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열사 아니었냐? 왼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비판적인 사람을 네 옆에 참모로 둬라, 이 자식아. 그 다음에 김부선을 문화부 장관 시켜라. K한류, K문화, K컬처, K무비 아니었냐? 너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간신이고 네 변호사 출신들이고 그런 놈들 가지고 어떻게 국정이 되겠느냐?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놈이 반도체 하랑으로 삼전 닉스 애들이 성과금을 갖다가 수십억을 받고 저리 대출로 사내 저리 대출로 부동산 시장 강남까지 쓸고 동탄까지 쓸고 하니까 이 새끼가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보유세를 중과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핑계로 댑니다. 반도체발 화랑을 부동산 시장 양도세, 보유세, 징벌적 보유세 중과로 핑계를 댑니다. 뭐 이런 새끼가 있습니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고TV가 일주일에 한 번씩 뻔뻔하게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 7, 8시간씩 작업을 해서 영상을 3개 올려도 후원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지난주부터 특히 그러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만원씩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5만원 한 번씩 내는 식구 있고 10만원 내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명입니다. 여유 있으신 분은 후원 좀 해주시고, 고고TV가 싫고 돈이 아깝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후원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상한 욕실 댓글과 부정선거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 전환계를 갖다가 선생님 영웅으로 왜 안 부르느냐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정권의 흥망성쇠는 항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뺏기고 뺏는 것 과정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끝났어요. 고고TV가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 같이 방송 못합니다. 그렇게 7, 8년, 10년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정권 한번 제대로 가져오고 탄핵 한번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여유 있으신 분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명이는 김부선 써. 김영곤보다 김부선을 같은 애가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라 정책시장을 잘할 것 같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너무나 무식하고 천박하고 지식이 없고 경제를 몰라요. 지 성깔로 지가 이제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부동산 공갈 협박하고 다주택자 중과하고 비거주 1주택자 쫓아내고 집 팔고 쫓아내고 지 성질을 못 이겨서 8개월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값은 또 폭등을 시작했고 그죠? 그 이유는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공급이 없다 앞으로. 그 다음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풀렸다. 환율이 너무 높다. 또 주식시장의 화랑으로 삼정리스에 떼돈 본 애들이 그 돈을 갖다가 주식에서 벌으면은 투기로 벌으면은 그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새끼는 지가 전부 다 잘못한 정책입니다. 근데 그걸 반성도 하지 않고 번데기 머리같이 붕어 대가리를 달고 이걸 또 국민을 공격하고 국민에게 제기를 내뿜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영상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놈과 어제도 엑셀을 족같이 하면서 정치의 목적은 집권을 자체를 넘어서 나라의 운명과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 새끼가 희한한 새끼예요. 지가 뭐 대단한 줄 아는가 봐. 너보다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2천만 명은 될 거야. 어디서 사시 하나 붙어가지고 성남시장 돈 뿌리고 경기지사 돈 뿌리고 대통령이라도 돈 뿌린 거로 이 새끼야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 그러냐. 국민의 삶이 이놈이 대통령인데 1년 만에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게 물가고 같은 거는 환율 때문에 물가고 가고 세계 정세 때문에 물가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이놈이 환율을 갖다가 개 조수로 만든 게 돈 뿌려서 그렇습니다. 시중 돈의 유동성 M2를 갖다가 너무나 긴축재정하지 않고 말이죠. 존나게 뿌려서 그렇습니다. 그 여파로 나타낸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인간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 줍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인이 먹고 입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엔겔지수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서민들은 물가고 때문에 생필품, 먹거리 물가 때문에.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편한데 좋은데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 새끼는 지는 분당에서 살면서 청와대에 살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강남과 부동산은 적이다 하면서 지금 나라를 아주 덜쑤셔가지고 개판을 만들어 놨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잡혔으면 제가 칭찬을 해요. 근데 부동산이 개판 5분 전이나 개판을 넘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풍적으로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앞으로 반도체 이게 화랑으로 어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방송했지만은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삼전닉스 성과급이 SK하이닉스만 올해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내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삼전닉스가 현재 50조 풀린다. 그 다음에 그 삼전닉스 저리대출 사내대출이 30조 풀린다. 80조 가지고 분당 강남 수원 용인 동탄 기흥 이런 데까지 쓸고 다니는데 그건 약과라는 거죠. 내년쯤 되면은 내년 가면은 삼전닉스 성과급이 하이닉스보다 더 풀립니다. 그리고 삼전닉스 같은 경우 다음 영상도 찍겠지만은 삼전닉스 같은 경우가 성과급을 안 줘도 걔네들 평균 연봉 2억입니다. 임원 빼고 직원들이 평균 연봉 2억이에요. 거기 둘이 사내부부만 있다면은 둘이 4억을 있습니다. 4억 봅니다. 생활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둘이 연봉 4억을 모아가지고 3년만 지나면 성과급 없이 12억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내에서 저리대출 사실상 무이자 대출 5억을 해줍니다. 그러면 30평대 아파트 또는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요번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아마 최소한 10만 명은 수십억을 벌었을 겁니다. 그들이 부동산을 휘두르고 다닐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은 투자요, 부동산은 투기라 그랬는데 그들이 주식 투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힘센 사람이야. 시장이 나한테 이기려 그러지 마라. 시장이 정부에 이기려 그러지 마라. 무궁무진한 부동산 잡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주거 불평등이 나왔고 자산 빈곤화를 가져왔고 2030이 허덕이면서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이가 압박에 의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서 아파트를 파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살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물가는 앞으로 엄청 뛸 거 없으면 아파트는 더 뜁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김용범이라는 새끼가 이재명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김용범과 그 새끼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새끼가 정책실장을 하는지 제가 진짜 이해를 안 갑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그 청와대 참모들은 최고로 무식하고 간신 같은 놈들만 있습니다.
그것들이 국민을 편하게 보살피는 게, 받드는 게 정권의 일이고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일은 이 새끼들은 국민을 괴롭히는 게 일로 돼 있어요. 오만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김용범이라는 놈이 뭐 400자 원고지를, 아니, 원고지 400자 분량을 쓰고 맨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게를 읽어보면은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벌써부터 예상이 돼 있었죠. 양도세 중과한다. 보유세 징벌적으로 때린다. 그게 7월달 세제 개편으로 나온다는데 해보라 그래요. 해보라 그래요. 문제는 국민의힘이고 야권이고 보수예요. 우리가 얘네가 하고 난 다음에 총선 때 압승을 해서 한 170, 80 얻어가지고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통령이니 주식을 쫓아내야지. 그러면은 그 시간이 곧 올 겁니다. 쫓겨날 시간이 올 거예요. 임기 못 채운다고 봅니다. 제가 윤석열도 임기 못 채운다고 그랬어요. 4년 정도 하고 쫓겨날 것 같다 그랬어요. 이준석도 쫓겨날 것 같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부동산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소련의 붕괴 과정을 보면은 그게 체르노빌 사태부터 체르노빌 1986년인가 그때부터 소련이 붕괴 들어가고 코르바초프가 글라데스크인가 그거 뭐죠? 계획과 개방을 몰고 와서 1990년도 초에 붕괴되는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구권이 다 독립을 하고 공산권에서 다 이탈을 하면서 그죠?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과정에 루마니아라는 애들이 있고 루마니아, 폴란드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그 루마니아 같은 데가 1가구 1주택을 정책을 공산당원이니까 붕괴돼도 공산당원입니다. 걔네들이 1가구 1주택 정책을 했어요.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무상으로 임대한 거 아닙니까? 집도 절도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서 루마니아 대통령이란 놈이 그 무상 임대를 갖다가 말입니다. 헐값으로 국민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1가구 1주택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말입니다. 95%가 96%까지 1가구 1주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1가구 1주택만 했는데 그걸 안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리 공산국가라도 그죠? 공산국가에서 무상임대를 받으면 당에 충성했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100%만 자가 보유를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해야 되는 또 안 하고 또 신규 분양 좋은 신축 주택도 안 나오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하니까 거기서만 살아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1가구 1주택의 전체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1가구 1주택이고 부산에서 1가구 1주택이면은 거기만 살아야 돼. 1가구 2주택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부산 사람들이 서울에 취업이 안 하고 취업을 못 하고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못 와. 서울 사람도 지방으로 못 가. 그럼 취업을 갖다가 못 해. 또 거주도 제대로 거기서만 살아야 돼. 그들이 독립도 못 해. 1가구 1주택이니까.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그 집에서만 살아야 돼. 낡고 좁고 그런 집에서만 살아야 돼. 그죠? 그럼 거주 이전도 없고 취업 이전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망가지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지역에만 살고 부자는 부자인지만 살고 교육 특구에서는 교육 특구 조공 교육만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시골에서 그런 교육만 받아야 되고 그게 경제 망치는 거고 국가 경제와 국가 사회에 치명타를 가하는 거죠. 그 루마니아 사태라 그래요. 루마니아 그때 폴란드 그 옆에 무슨 나라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럼 이게 국민들이 이거 한국은 1가구 1주택이니까
야, 이거 씨발 우리 취업도 마음대로 못해? 거주도 이동도 못해? 그러면 우리 해외로 가자. 그래서 루마니아인들이 400만 명이 해외로 이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곧 일어나. 이 새끼가 이렇게 하면은 집도 못 사게 해? 대출도 안 해줘? 전세도 없어? 전세 대출도 안 해줘? 1가구 1주택 하면은 그 지역에 그 살기만 해야 돼. 그리고 집을 하나 사면 실거주 해야 돼. 너희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기간이야. 이런 거까지 만들어놨죠. 뭐 이런 개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고고TV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고TV 1가구 1주택이에요. 난 이제 나이도 먹고 안 팔아. 난 이제 나 분당 아파도 안 팔아. 난 죽어도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외에 2030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 돼.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지역을 만들고 시장을 갖다가 강제하고 시장 경제를 치명타를 가해요. 그럼 신축도 지어봐야 1가구 1주택이니까 그걸 또 못 사. 그거 하나 더 사면 2가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부자들은 부자게. 그죠? 제주도 방언에 나오네. 개. 그 다음에 강제 동거를 하게 하고 세대 간에 부의 세습이 일어나요. 이 새끼가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런 건 아무 데도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좌파 정권이고 진보 정권 아닙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임대를 해가지고 매입 임대를 해서 10년 동안 임대를 하면은 10년 후에 팔면은 양도세가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 새끼들은 매입 임대도 뭐든, 등록 임대든 이거 양도세를 갖다가 폭탄을 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세청장이라는 놈 나옵니다. 아니, 국세청장이라는 새끼가 세금만 잘 관리하고 거두면 되지. 국세청장이라는 새끼가, 등록 임대 주택, 양도세 감면 같은 거는 없애야 된다. 중과해야 된다. 이 지랄을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우리가 이때는 80년 동안 벌칙에 국세청장이라는 새끼가 정책에 개입한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지금 하는 게 부동산은 투기요, 주거 평등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주거 평등이 주거 지역으로 가고 소득 불평등을 어마어마하게, 소득 불평등, 인생 불평등, 취업 불평등, 그걸 어마하게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상놈한 새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로 깨끗 지르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새끼야. 자, 벌써 17분이야. 부동산 세제를, 이거 뭐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반도체 벨트가 지금 올라가. 동탄, 기흥, 수지, 용인, 분당까지 올라간다 그래. 수원까지. 그거 다음 영상에 또 찍겠지만은 보충해요. 지금 벌써 18분이야. 20분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벌칙에. 말씀드렸죠. 올해는 삼전닉스 성과급 10%만 떨어지는 거야. 아니, 하이닉스 성과급 10%만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게 지금 풀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저리 주택 제공을 삼성이 해줬기 때문에 또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풀리는 거야. 삼성에서는 지금 저리 대출 자금만 풀리는 거야.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과급이 풀릴 거예요. 주식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냥 퇴사하고 갖고 나와서 팔면 되는 거야, 그놈들은. 그걸 락을 걸어놨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게 물가도 올려요. 임금도 올려.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도 올라. 물가 오르니까 부동산도 올라. 부동산이 오르니까 주식이 또 올라. 그 주식만 올라, 그 주식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제 발표하는 거 보면은 2030 청년들에게 한 달에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은 3년 후에 2255만 원을 해준다. 연리가 최고 19%까지 해주겠다. 청년 미래 적금을 출시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해봐야 3년 후에는 청년들이 살 집이 없어져. 그죠? 사지를 못해. 3년에 50만 원씩, 청년이 50만 원 저축하는 게 힘들어요. 대기업 안 되면. 일반 저소득층에서는 월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 강남 같은 데 지금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이 15평 12평 하는 게 200만 원에 200만 원.
이거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얘네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세금 갈취하겠다는 것 뿐이 안 돼요. 부동산 잡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부동산 이렇게 안 잡힌다는 거 민주당 놈들이나 김영우 같은 새끼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재명에 충성하고 지네 자기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장관직 또 정책실장직 유지, 정치실장은 부총리급이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을 죽는다는 거야. 내가 예고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가 6개월만 더 하면 진짜 사람 죽어나갑니다. 청년들 죽어나가고 소리 소문을 죽어나가고 제가 이런 방송을 갖다가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어요. 부동산 이재명의 협박에 의해서 절대 팔지 마라. 근데 요번에 보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무리 빨리 해도. 요번에 보면은 다가구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으라 그랬잖아요. 조금 팔았어. 근데 더 판 게 뭐냐? 비거주 1가구, 비거주 1주택 노인네들이 파는 거야. 그게 더 많이 팔았대요. 다가구 양도세 겁나서 판 거보다. 왜? 그들은 노인이니까 수입이 없어. 집 하나 갖고 있고 전월세 갖고 있고 전월세 주고 나와서 자기들도 전월세 살아. 그리고 돈은 다 썼어. 전월세 자기들이 주고 나와서 또 싼 데 가서 전월세 사는데 갚아줄 능력도 없고 대출도 안 해준대. 또 기존에 전월세 대출을 받았으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은 대출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상환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집도 뺏기고 지금 현재 자기 집도 뺏기고 지금 살고 있는 돈도 없어지니까 겁나서 파는 거야. 이제 거지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요. 두고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올라갑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져도 1, 2년 동안 또 올라갑니다. 그게 한국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손질한다고 별칠하라고 다중석 중간음을 들어왔고, 그죠? 보유세 손질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장가가 공시가가 60%인데 그걸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전월세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고, 또 거주를 안 하면은 20년 10년 자기 집을 가져도 그걸 갖다가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때리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세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정부놈이나 이재명이라는 놈은 뉴욕이나 마지 일부 런던 일부만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쌓여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모든 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하면은 세계에서 씨발 최고 높네. 미국하고 영국, 런던은 살인적이죠. 뉴욕하고 런던은 살인적이에요. 거기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국민 소득이 10만 불이 넘어. 우린 일제에 3년 6천 불이야. 우리나라 소득이 3배가 높은데 우리는 소득이 3배나 떨어지는데 보유세, 부동산세는 비슷해. 30년 모기 전 미국에 막 줘. 청년들 집 사라고 30년 모기 주고 없는 사람 집 사 30년 모기 좀 막 줘. 우리는 모기지도 안 줘. 전월세 자금도 안 해줘. 전월세 자금도 안 해주고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다 월세로 돌려버려. 전세 저건 악마야. 전세 때문에 말이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걸 사다리로 해가 집을 사. 이런 상놈의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유세를 따져보면 총 부동산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OECD보다 취득, 양도, 뭐 인지세, 또 보유세, 이 씨발 종부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는 것 같아. 물론 한두 개가 있어요. 세계에서. 그런데 다 따져보니까 OECD 평균에 2배가 넘어. OECD 평균에 총 부동산세가 1.44인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보다 2배가 넘은 3.03%야. 이렇게 국민을 오도하면서 이 새끼가 지만 살려고 국민을 수렁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부동산 지옥화가 되고 전 국민을 가난하게 하게 되고 전 국민을 털어버리는 거야. 아니 세상에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거야, 이 개새끼가. 그럼 그들이 무슨 희망 가지고 살아요? 월세 고통 갖고 월세 300만 원, 500만 원. 아이고 그 월세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강남발로 해가지고 서울발로 해가지고 이 새끼가 월세 지옥을 만들어 놓고 돈 버는 걸 다 월세로 그 젊은 청년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그 월세 그 뭐야 직업도 형편없으니까 서울에서 너희 나가
이거 아닙니까? 월세 낼 수 없으면 나가서 살아. 안 그러면 고시원에서 살아. 나 고시원이 뭔지도 몰라.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 새끼 쫓아내야 돼요. 국민을 이렇게 고통성으로 도탄으로 빠뜨리는 새끼는 아무리 문재인이가 좌파 정권이고 노무현이가 좌파 정권 이런 건 안 했어요. 쟤들이 부작용을 알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고. 근데 이 새끼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식한 새끼라서 한다는 거지. 제가 계속 예고해드렸어요. 이 새끼는 징벌적 보유세를 때려가지고 국민들의 재산을 칼취할 거라고 지가 살기 위해서. 다음 영상 갑니다.